장애인 콜택시가 제때 오지 않아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바꿨지만 졸속 준비 탓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습니다. 전주시가 결정을 미루다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전주 출신 노르웨이 입양 여성이 36년 만에 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콜택시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보통 2-3시간은 기다려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온 류선효 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장애인 체전 도대표인 류 씨는 훈련을 위해 바쁘게 이동해야 했지만 기다리는 콜택시는 1시간 반이 넘도록 오지 않은 겁니다. 결국 다른 차량으로 급히 이동했지만 3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해 준비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북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생각했고 일만을 했는데 시내에서도 안 될 수 있는 거리여서 엄청 많이 불편하죠. 류 씨처럼 콜택시 불편 민원이 이달 초에만 하루 50건을 넘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사전 예약제에서 필요할 때 부르는 즉시 콜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늘리는 등 충분한 준비가 없다 보니 발생한 일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전 예약 비율을 배로 늘렸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이 집중되면서 불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하고 차량 배차를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52대, 도내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전국 기준인 150명당 1대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도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님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방안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것들을 지원해서 콜택시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장애인들이 꼭 필요로 할 때 든든한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지역 상생을 외쳐온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업체의 이용이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토정보공사에서 개최한 자전거 한마음 대회. 전주에서 열린 3천만 원짜리 행사였는데 계약을 따낸 곳은 대전 업체였습니다. 경험 있는 업체를 찾았다는 건데 LX공사의 지난해 수의계약금의 절반은 타 지역 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전북 지역 업체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또 다른 공공기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기안전공사와 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이 17.4%, 금액은 10%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9개 이전 기관은 아예 자료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을 기대했던 지역업체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실제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서 인사도 하고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매출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미비하거나.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과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것이 더 도드라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이전 기관들은 뒤늦게서야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역 상생이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현 위치에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에 전주시가 이전 계획 발표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3년 개장한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을 경매하는 도매업자들이 주로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전주시는 이곳을 도도동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농수산물 시장을 함께 옮겨달라는 도도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천동 주민과 도매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구가 적은 도도동으로 도매시장을 옮기면 매출이 줄고 소비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며 우려한 겁니다. 거기를 이사 가면은 당분간은 도시 기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전주시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수년간 갈팡질팡하다 결국 이전 계획 발표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5년, 10년 안은 아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서로 거기까지는 공감되는 게 이루어졌는데 당장 송천동 지역의 반발은 사그라졌지만 도매시장 유치에 기대가 컸던 도도동 주민들은 못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약속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전을 보류하고 못 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촌동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기존 송천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 속에 전주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재 버스 부문은 꾸준한 주문으로 가동률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트럭 부문은 수요 부족으로 생산 라인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져 작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타타 상용차 군산 공장도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급여를 10% 이상 감축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 수능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1,400명가량이 줄어드는 등 해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응시생은 19,159명으로 2019학년도보다 1,402명이 줄어들고 2021학년도에는 또다시 1,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수험생 수가 전체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대입 수험생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노르웨이 입양인이 36년 만에 전주에서 친부모를 찾았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얼마 전 전해드렸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당사자와의 인연을 공개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휴일 사회관계망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노르웨이 입양아 캐서린 토프트 씨가 36년 만에 친부모를 찾아 본인도 기쁘다며 기적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지역 주민과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수방 가셨을 때 이 서신을 비서관실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어요. 대통령께서도 보셨고 부모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꼭 토프트 씨와 대통령의 각별한 인연은 지난 6월 노르웨이 국빈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편지에 눌러담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캐서린 씨 입양 기록물에는 친행부모의 인적 사항이 남아있지 않아서 언론 매체라던가 홈페이지 내 가족찾기 게시판, 유전자 등록 등을 통해서 가족찾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달 토프트 씨의 사연이 전주 MBC를 통해 보도됐고 방송 이틀 만에 친부와 연락이 닿아 극적인 만남이 성사됐는데 유전자 감식 결과는 전주의 기적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사진 닮았지? 어디? 닮았잖아. 지난 5년간 친부모를 찾은 해외 입양인은 100명 가운데 20명꼴로 많지 않은 편. 하지만 36년 전 겨울 전주에 버려졌던 기록만으로 부모를 찾은 토프트 씨의 기적은 뿌리를 찾는 입양인과 뒤늦게나마 그늘이 되고 싶은 친부모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깜짝 트레이드로 국가대표급 선수진을 갖추게 됐습니다. 데려온 두 선수가 귀화 선수 라거나와 챔피언 결정전 MVP인 이대성으로 9년 만에 우승의 갈증을 풀 수 있을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그 평균 득점 1위를 달리는 압도적인 국가대표 센터 라거나.
지난 시즌 울산 모비스를 정상에 올려놓은 챔피언 결정전 MVP 이대성. 전주 KCC가 깜짝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울산 모비스로부터 리그 최정상급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박지훈과 김국찬 등 즉시 전력과 유망주 등 4명을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최근 선두권을 형성하며 순항 중인 전창진 감독은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까지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선수들로서 구성이 돼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트레이드로 조직력을 가다듬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주전 이정현과 송교창 모두 이미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여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도 그렇고 같이 손발 많이 맞췄었는데요. 두 선수가 지금 여기 와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주장으로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영입 선수들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우승을 목표로 전주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It's not the same as Movis, so it just might take me a little while, but I'm ready for it, looking forward to it, and like I said, ready to get started on the right track.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고 해서 팬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승해야죠. 여기에 KCC 등 여러 프로농구팀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찰스 로드까지 가세한 상황. 그간 고질적 문제였던 외국인 선수의 득점력 부재가 말끔히 해소되면서 우승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4강 플레이오프에서 고배를 마신 전주 KCC. 9년 전인 2010-2011 시즌 우승 이후 무관에 그치고 있지만 이번 트레이드로 우승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7조 8,317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787억 원, 11% 증가한 액수로 일자리 창출, 산업체질 개선은 물론 인구와 도시재생,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됩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예산 증액과 삭감을 논의하는 예결위 소위에 들지 못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전북 출신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참석 의원 명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 전북 의원이 빠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며 평화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남북 의원이 배제됐다며 예결위 소위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5개 시군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용담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은 전라북도와 5개 시군이 공공기금을 조성해 용담호 유역 내 축사 매입과 폐업 보상,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담호는 성공적인 수자원 관리 사례로 평가를 받지만 인근 180여 개 축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자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가 화생방 사고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린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민방위대에 화생방 방독면 20개가 있지만 모두 33년 전에 제조돼 5년인 내구 연한을 넘겨 쓸모가 없는 데다 민방위 장비 6종 세트 역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나 직장 민방위대부터 장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활성화 대회가 실무자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100세 시대 시니어 일자리 정책 고가를 주제로 관동대 정종보 국책사업 통합관리위원장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도내 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순경은 지난 6월 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준 혐의인데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임직원이 발탁된 가족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완산학원 설립자 아내와 아들은 53억 원을 횡령했다는 설립자의 혐의는 본인들과 무관하다며 이사직을 취소한 교육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이사회를 가짜로 운영한 책임을 물어 완산학원 이사 8명의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익산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100억 원 규모로 종이류 상품권이 아닌 직불카드 형식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대행사업자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상품권은 5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는데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발행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